이번엔 등기를 해 놓으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등기의 효력 파트입니다. 이거를 부동산 등기법에는요, 저는 두 문자로 했는데, 그래서 또 두 문자까지는 하고, 등기 효력은 크게 보면 물권 변동 효력이고, 순위 확정, 그 다음에 대항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추정력, 그 다음에 공시력, 등기해 놓으면 공시력 남이 보게,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이게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건 다 제끼고, 등기 추정력. 그러면 쉽게 말하면 추정력이 뭐겠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내 거라는 걸 추정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추정력.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성질.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은 등기된 바와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상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기 명의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말소를 구하려면 증명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단 추정된다는 건 뭐예요? 번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범위, 물적 범위. 권리가 어디에 있는 거고, 물적, 그냥 등기 절차하고, 등기 원인이 대리권 제3자가 들어갔을 때 계획권 존재 이런 걸 때는 다 적법하게 추정이 된다. 인적, 한 거고, 이 추정력은, 추정력도 마찬가지, 권리에 대한 거에 관계된 거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아까도 얘기했죠. 무주등기도 마찬가지, 권리에만 되고, 표시에는 표제부의 유형은 안 되는 거고, 이 추정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많이, 제가 선생님 강사는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등기부상에 등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구청에 있는 토지대장, 건물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는 권리관계, 대장은 표시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제부,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것도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그 집에 대한 그 표시 있잖아요. 뭐 건물이 어떻고, 소재 지번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니 뭐니, 이런 거는 실제로 표제부에 관한 거는 대장이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관계는 어떤 게, 대장에도 소유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은 누가 더 우선시 된다? 등기부. 권리. 이게 같죠? 그래서 이런 등기에 돼 있으면 추정력은 어디에서만 된다? 권리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 있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에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 표시란 말이 표제부란 얘기입니다. 많이 찍으니까 목이. 저도 이렇게 말하고 나면 정리가 잘 되니까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다 할 수가 없네. 총괄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까지는 다 굉장히 중요해요, 추정력은.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죠. 그렇죠? 추정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나오는 거네요. 추정. 추정 아닙니까? 추정력의 인적 범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한테도 전부 추정하고, 당연히 전 소유자한테도 지금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면 내 소유권이라는 걸 추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 추정력의 효과는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증명 책임은 다투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 책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아파트를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게 아니다 하는 사람은 누가 주장을 해?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돼. 왜? 적법으로
적법하게 등기되는 걸로 추정을 하니까. 자,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사자,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하는 거. 등기가 그 사람이 적법하게 등기 갖고 있다고 추정을 안 하는 거죠. 허무인인 경우. 허무인이 뭐예요? 허무인. 아무도 없는 사람, 실종자, 막 이런 거겠죠. 부실 등기미 명백한 거, 이런 거 다 추정력이 안 가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효력.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주민 3인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 보존등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멸실되고 없을 때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을 하는 거죠.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강한 추정을 함으로 그걸 그 사람이 자기 거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추정력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 시험은 판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안 나와요. 다 판례. 어마어마한 판례. 그러나 정리는 간단히 하게 됩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관계. 점유 추정력은 점유라고 했어. 동산에만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등기는,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제가 부동산을 예를 들면 등기 해놨잖아요. 그걸 점유 안 해도 되죠? 직접 점유자는 누구예요? 임차인. 나는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는. 등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판례. 점유 추정력에 관한 민법 200조가 부동산에서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민법 200조 점유 추정력을 말하는 겁니다.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된 부동산이든 미등기 부동산이든 점유 추정력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는 뭐야? 동산은 그렇잖아요. 내가 볼펜을 딱 쥐고 있어. 내 거라고 추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쥐고 있는 거 동산은. 근데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임차인인데 그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이 되냐고요. 임차 권한에 비해서 기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지. 그 점유 추정력이 등기만 돼 있다고 해서 내가 점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다시 한번 등기는 점유 추정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